마트에 가보면 보통 녹두가 두 종류 있던데 이 중 국내산 껍질깐 녹두를 준비해 주세요. 보면 이렇게 80% 정도 껍질이 벗겨져 있거든요. 이거를 사용해야 잘 불려지고 텁텁함 없이 부드럽게 더 맛나답니다. 계량컵 기준으로 넉넉하게 한 컵 200g 준비해 주시고 먼지나 전분기가 빠져나가도록 물을 서너 번 갈아가며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 다음 넉넉한 물에 담가 3시간 내지 6시간 불려주세요. 지금 이게 3시간 지난 모습인데 어때요? 물을 많이 흡수해서 통통해진 게 보이시죠? 이게 날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요즘같이 더운 가을에는 한 3시간 정도,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6시간 정도 걸리니 봐가면서 시간 조절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불릴 때 사용한 물은 버리고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가볍게 씻어 줄게요. 그리고 체에 받쳐 탈탈 털어 물기를 쫙 빼주세요. 이제 믹서기에 불린 녹두와 물을 넣고 갈아줄 건데 이때 주의하실 게 물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그러면 반죽이 질어져 자꾸 찹쌀가루나 밀가루 같은 걸 추가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은 녹두의 고소한 맛을 살리는 게 포인트니 녹두가 갈아질 정도만 물을 살짝 100ml 넣고 갈아주세요. 또 갈 때도 이렇게 입자가 보일 정도로 살짝 거칠게 갈아주세요. 그래야 시장에서 사 먹는 것처럼 보슬보슬하면서도 고소하게 맛나답니다. 이번에는 숙주를 손질해 볼게요. 부글부글 끓는 물에 소금 살짝과 숙주 130g 넣고 센 불에서 2분만 데쳐줄게요. 그래야 이제 수분기도 빠져나가고 아삭하게 맛나겠죠. 익어서 색감이 투명하게 변했으면 건져내고 열기가 빠지도록 물을 3번 정도 갈아가며 씻어줄게요. 이제 체에 받쳐 물기가 빠지도록 기다려주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요리는 수분기가 많으면 질척거린답니다. 그렇다고 빨리 수분기 뺀다고 숙주를 꽉 짜버리면 뭉개질 수 있으니 이렇게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동안 다른 재료 손질하고 있으면 시간이 딱 맞겠죠. 달콤하고 향긋한 대파 한 대 90g은 길게 반 갈라준 다음 잘게 썰어주세요. 이 삶은 고사리는 고기처럼 쫄깃쫄깃한 식감과 까무잡잡한 색감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그러니 70g 준비해서 1cm로 작게 썰어주세요. 또 배추김치는 양념이 있으면 김치 맛이 강하게 나니 꼼꼼하게 씻어주시고 물기 없이 최대한 꼭 짜서 200g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썰기 좋도록 손으로 여러 번 적당히 찍고 1cm로 작게 썰어줄게요. 또 김치를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설탕 2분의 1 작은 티, 들기름 2분의 1 작은 티 넣고 조물조물 섞어 한번 밑간해 줄게요. 이제 숙주도 물기가 충분히 잘 빠졌죠. 이것도 똑같이 작게 썰어주면 재료 준비는 다 끝났답니다. 이제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다진 돼지고기 앞다리살 190g에 소금 한 꼬집과 후추 약간 넣고 조물조물 섞어가며 좀 치대주세요. 그럼 이렇게 점성이 생겨 나중에 가루나 달걀을 넣지 않아도 재료들이 서로서로 같이 잘 달라붙더라고요. 여기에 갈아 놓은 녹두와 잘게 썰어 놓은 야채들 다 넣고 간을 더해줄 꽃소금 3분의 1티와 국간장 3분의 2티, 한식에 빠지면 섭섭한 다진 마늘 2티까지 넣고 섞어주세요. 재료들이 서로서로 잘 어우러질 때까지 대충 가볍게 섞으면 되는데 고기 같은 경우는 뭉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 손으로 이렇게 좀 살살 풀어주시고 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물기가 많아 반죽 가적이 이렇게 좀 질척인다 싶으면 키친타올로 좀 물기를 흡수해 주세요. 그러면 뭐 괜찮더라고요. 이제 예열한 팬에 식용유 8, 들기름 2 비율로 넉넉히 두른 다음 중불에서 뜨겁게 데워주세요. 그 다음 반죽을 올려주세요. 저는 전에 이제 바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좀 작게 국자 하나 정도 올리고 붙였거든요. 이 정도 크기면 대략 8에서 9장 정도 나오더라고요. 또 꾸미기 고명용으로 홍고추도 살짝 올려줄 건데 이건 필순이 아니니 생략해도 괜찮아요. 이제 양면 놀짱하게 익혀주면 되는데
불이 또 너무 약하면 익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기름도 많이 먹으니 중불이나 중센 불에서 익혀주시고, 이렇게 가장자리가 갈색빛으로 먹음직스럽게 익었으면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익혀주세요. 이렇게 양면 노릇노릇하게 부쳐졌으면 드디어 맛있는 녹두전이 완성되었답니다. 저는 이번에 인터넷에서 주문한 LA갈비 2kg 준비했답니다. 고르는 팁을 드리자면 미국산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호주산은 풀을 먹고 자라서 그런가 기름기가 적어 우리 입맛에 조금 질기더라고요. 조금 기름이 있는 미국산이 딱이고, 또 프라임 등급으로 6, 7, 8번 갈비가 가장 맛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또 LA갈비는 기계로 하나하나 써는 과정에서 겉에 뼈가루나 불순물이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 흐르는 물에 몇 번 가볍게 스르륵 씻어주세요. 이제 넉넉한 물에 담가 핏물을 빼주면 되는데 주의하실 게 절대 오래 담그지 마세요. LA갈비는 보시다시피 그냥 소갈비보다 많이 얇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담가 놓아도 핏물이 잘 빠진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담그면 맛있는 맛까지 쭉 빠지니 딱 20분만 담가 놓을게요. 그동안 시간이 비니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비법 재료인 과일 야채물을 만들어 볼게요. 요즘 제철인 배 1개, 키위 하나, 양파 2분의1개를 준비해 주시면 된답니다. 아시다시피 배는 시원 달큰한 맛을 더해주고 양파는 은은한 감칠맛이 매력적이죠. 또 여기서 키위가 중요한데 이게 연육 작용을 도와줘서 뻣뻣했던 고기를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준답니다. 키위 대신 파인애플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잘 갈리도록 껍질 벗기고 적당히 잘 썰어주세요. 이러면 배 500g, 키위 90g, 양파 100g 나오니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 믹서기에 넣고 이제 곱게 갈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꼭 넣어야 할 재료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청주랍니다. 청주가 들어가면 갈비에 남아있는 누린내를 싹 잡고 깔끔한 맛을 더해주거든요. 또 잘 갈리도록 물기까지 더해주니 청주 4티 60ml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또 이대로 바로 사용하면 과일에 남아있는 건더기 때문에 많이 텁텁하고 나중에 굽다가 타지는 원인이 된답니다. 그러니 면포에 한번 꼭 걸러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몇 번 주물주물 하면서 즙만 쫙 빼내면 된답니다. 비싼 과일이 아까우니 마지막 한 방울까지 꾹 짜내서 남은 건더기는 버려주세요. 다시 갈비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이게 20분 지난 모습인데 핏물이 잘 빠져 고기 빛깔이 뽀얀 게 보이시죠? 이제 건져내시고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가볍게 씻어줄게요. 그리고 키친타올로 하나하나 물기를 닦아낸 다음 보관 용기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아까 짜낸 과일즙을 부어주세요.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맛내기 포인트랍니다. 보통 여기에 간장 양념까지 더해서 재우기도 하는데 제 경험상 짠 간장이 들어가면 단단해져서 먹을 때 질기더라고요. 그러니 일단 이렇게 과일의 단맛으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간장 양념을 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맛이 완성된답니다. 뚜껑 덮어 실온에서 30분 재우고 그동안 간장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양조간장 7티 넣고, 이게 이제 과일에 단맛이 들어갔다지만 입에 쫙 달라붙은 단맛이 부족해요. 그러니 설탕 4티 53g 넣어줄게요. 또 겉에 윤기를 더해주기 위해서 조청도 4티 80g 넣어줄게요. 맛있는 향긋함을 더해줄 잘게 썰어 놓은 대파 한 대 65g, 다진 마늘 4티 50g도 넣어주세요. 이게 고소한 향이 돌아야 또 맛있으니 완전히 갈아 놓은 깻가루 3티, 참기름 1티도 넣고 후추도 살짝 넣어주세요. 이대로는 양념 맛이 조금 강하거든요. 그러니 희석시켜주기 위해서 물 70ml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 그리고 과일물에 갈비 재운 지 30분이 지났으면 여기에 간장 양념 붓고 다시 뚜껑 덮어서 실온에서 3시간,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시켜 주세요.
어때요? 양념을 흡수해서 먹음직스럽게 변한 게 보이시죠? 이대로 구워 먹으면 진짜 우와 하고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맛있어요. 이걸 또 어떻게 보관하냐면 이거 김치냉장고에 넣어두면 2, 3일 정도는 괜찮고 지금 다 드실 거 아니면 양념 국물까지 같이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해 주세요. 그럼 처음 그 맛 그대로 맛있게 즐기실 수 있답니다. 이제 갈비를 맛있게 구워 볼게요. 먼저 프라이팬을 센 불에서 충분히 예열시켜 준 다음 갈비를 올려주세요. 그 다음 양념 국물을 부어주세요. 이걸로 이제 간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보면 돼요. 조금 이제 간간하게 먹고 싶으면 조금 많이 넣고 덜 짜게 먹고 싶으면 좀 적게 넣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갈비 5대 기준으로 2~3국자 넣었답니다. 그리고 중센 불과 센 불을 조절해 가며 양면 놀짱하게 구워주세요. 이때도 팁이 있는데 조금 시간을 들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갈비가 양념물을 쫙 흡수해서 간도 딱 맞고 보들보들하게 맛있답니다. 저는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 구웠으니 참고해 주세요. 또 저는 마지막에 양념 다 졸이고 나서 살짝 눌렸어요. 그래야 이제 불맛이 입혀져서 더 맛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취향껏 해주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당면부터 손질해 볼게요. 이번에는 손님들도 모이고 좀 오래 먹을 거니까 12분 기준으로 넉넉하게 자른 당면 400g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물에 1시간 동안 담가 주세요. 보통 삶아서도 많이 하는데 이러면 막 만들어서 먹을 때는 맛있는데 뒷날에는 팅팅 불어 면이 툭툭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오래 두고 먹기 위해 조금 시간을 들여서 불려줄게요. 그동안 곁들이 재료들을 손질하면 딱 맞겠죠? 양파 3분의 2개 140g은 같이 집어먹기 좋도록 살짝 도톰하게 채 썰어주세요. 그리고 당근이 들어가면 중간중간 보이는 주황빛 색감이 좋으니 당근 2분의 1개 90g은 당면과 비슷하게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표고버섯이 들어가면 향과 식감이 훨씬 더 고급지죠. 갓과 밑동을 똑 떼어내 분리해 준 다음 가늘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부추 80g은 6 내지 7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잡채하면 역시 고기가 빠질 수 없죠. 저는 잡채용 돼지고기 등심 부위를 250g 준비했답니다. 더 고급지게 즐기고 싶으면 소고기도 괜찮고 또 간단하게 만들고 싶으면 어묵도 괜찮아요. 아니면 깔끔하게 야채만 넣어도 맛나니 편한 방법으로 즐겨주세요. 고기는 간이 잘 안 배니까 따로 한번 밑간해 줄게요. 짭조름한 양조간장 1.5t 넣고 고기 잡내를 잡기 위해 미림 3분의 2티도 넣고 또 색감이 까무잡잡해야 먹음직스러워 보이니 흑설탕 1티 넣어줄게요. 그 다음 다진 마늘 1티와 후추 약간 넣고 조물조물 섞어주세요. 다시 당면으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1시간 지났는데 면발이 잘 불어서 탱탱해진 게 보이시죠? 이 정도가 딱 좋아요. 너무 오래 담그면 수분기가 많아 꼭 나중에 불더라고요.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차그락차그락 소리가 나면 다 된 거랍니다. 재료 준비도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잡채를 볶아 볼까요? 먼저 넓은 팬에 당면과 올리브유 60ml 넣고 당면에 올리브유가 골고루 잘 묻도록 손으로 몇 번 뒤적뒤적 해주세요. 당면이 올리브유를 흡수하도록 중약불 인덕션 5로 2 내지 3분 정도 볶아주세요. 이게 오늘 맛내기 포인트랍니다. 그러면 당면이 기름을 먹어 윤기도 자르륵 돌고 붉는 걸 방지해 주더라고요. 또 가만히 놔두면 자칫 타질 수 있으니까 계속 뒤적뒤적 해주세요. 당면이 코팅돼서 뭉쳐진 게 보이시죠? 이제 양념 재료들을 넣어줄 건데 그동안 자칫 타질 수 있으니까 불을 아주 약불로 줄여주세요. 뭐 별거 없어요. 아까 우리 고기 밑간할 때 양념을 양을 늘려서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조간장 95ml, 미림 75ml, 흑설탕 3티 넣고 중센 불 인덕션 7로 불을 올려 간이 배도록 2분 정도 볶아주세요. 또 잠시 당면을 가쪽으로 밀친 다음 빈 공간에 고기 넣고 다시 볶아줄게요.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볶으면 될 것 같아요. 당면은 양념이 잘 배고 고기는 핏기 없이 잘 익었죠. 여기에 아까 썰어 놓은 야채들 다 넣어주세요. 물 400ml 넣고 또 간장과는 다른 감칠맛을 내주기 위해서 굴소스 1티 넣고 불을 최대 센 불로 10으로 올려준 다음 물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 5 내지 6분 볶아주세요. 마무리로 부추, 참기름 2티, 후추 약간 넣고 30초 정도만 가볍게 뒤적인 다음 통깨만 넉넉히 뿌려주면 드디어 맛있는 잡채가 완성되었답니다. 먼저 돼지갈비는 5인분 기준으로 1.4kg 준비해주세요. 고르는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정육점에서 꼭 냉장 상태인 걸로 또 뼈가 붙어있는 좀 작은 걸로 구입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야들야들하니 부드럽고 잡내 없이 맛있답니다. 구매할 때 살 쪽에 이렇게 칼집을 몇 번 내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속까지 간도 쏙쏙 잘 배더라고요. 부글부글 끓는 물에 소주 100ml와 돼지갈비 넣고 센 불에서 10분 데쳐주세요. 그럼 불순물이 빠져 물이 뿌옇게 이렇게 변한 게 보이시죠? 이게 다 들어가면 얼마나 잡내나고 맛없겠어요. 그러니 꼭 데쳐서 빼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해요. 이제 건져낸 다음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이때도 포인트가 있는데 뼈 쪽을 보면 검붉은 핏덩이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갈비찜에 들어가면 잡내나니 씻을 때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손끝으로 긁어가며 흐르는 물에 하나하나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체에 받쳐 물기를 빼는 동안 함께 넣을 야채들을 손질해 볼게요. 먼저 양파는 잘 녹아들도록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조금 넉넉히 1.5개 300g 정도 넣어주세요. 그래야 양파의 단맛과 감칠맛이 들어가서 풍미도 높고 고기의 연육작용을 도와줘 더 부들부들 맛나답니다. 대파 한 대 80g은 3 내지 4cm 크기로 적당히 썰고 청양고추 2개 꼭 넣어주세요. 이게 고춧가루와는 다른 칼칼한 맛이 입맛을 확 돋궈준답니다. 맛이 잘 나오도록 반 잘라줄게요. 이제 갈비에 양념을 해볼까요? 먼저 썰어 놓은 야채들 다 넣고 짭조름한 간을 더해줄 양조간장 85ml 넣고 고춧가루 5티 35g을 넣어 매운맛을 내줄 거랍니다. 보통 고추장을 넣기도 하는데 제 경험상 그러면 뒷맛이 조금 텁텁하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제철 햇 고춧가루를 쓰면 색감도 빨갛고 뒷맛도 깔끔하게 맛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또 갈비에 단맛이 빠지면 섭섭하니 설탕 2티도 넣고 이대로는 농도감과 윤기가 조금 부족하죠. 그걸 채워줄 조청 6티 120g도 넣어줄게요. 없으면 물엿이나 올리고당 양을 줄여서 넣어도 괜찮아요. 다진 마늘 1티, 다진 생강 3분의 1티, 후추 약간, 참기름 3분의 1티 넣고 양념이 골고루 잘 묻도록 뒤적뒤적 해주세요. 이대로 바로 물 넣고 졸여도 괜찮고 양념한 상태 그대로 이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다음날 졸여 먹어도 괜찮답니다. 우리 명절에는 전 부치고 다른 요리 하느라 조금 많이 바쁘잖아요. 그럴 때 미리 전날 갈비를 양념에 재워두면 양념도 숙성돼서 더 맛있고 또 나중에 끓이기만 하면 끝이라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여기에 다시마 7곱하기7 1장, 물 600ml 넣고 뚜껑 덮어서 센 불에서 5 내지 6분 일단 끓여줄게요. 물이 가운데까지 부글부글 이제 많이 끓으면 중약불 인덕션 5로 줄인 다음 45 내지 50분 이상 뭉근히 졸여주세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맛내기 포인트랍니다. 예전에 제가 시간 없다고 이렇게 막 센 불에서 중불에서 마구마구 끓인 적이 있는데 그럼 갈비는 뻣뻣하고 양념도 잘 겉만 배서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맛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좀 시간을 들여줘야 간도 쏙 빼고 부드럽게 맛있으니 뚜껑 덮어 기다려 줄게요. 또 저는 이제 풍성하게 즐기려고 중간에 당근, 무, 밤을 넣었는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니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완성되기 10 내지 15분 전쯤에는 양념이 쫄아들어 조금 걸쭉해져요.
특히 이제 가운데 부분이 눌러붙어서 타질 수 있으니까 좀 잘 살펴가면서 자주 뒤적여 주시고, 또 집집마다 불세기가 다 다르잖아요. 시간이 안 됐는데 너무 물이 빨리 달아지면 불을 좀 낮추거나 물을 더 추가해 주시고, 반대로 물이 너무 많으면 불세기를 높여 조절해 주세요. 무조건 시간을 채워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게 가장 맛있어요. 50분이 지나서 양념이 다 졸아들었으면 마무리로 고명용 은행과 쪽파, 통깨만 살짝 넣어주면 맛있는 돼지갈비찜 만들기가 끝났답니다. 먼저 시장이나 마트에서 큼직하고 통통한 햇연근 450g 사와주시고 양 끝을 살짝 잘라내 버려주세요. 그리고 감자칼을 쓱쓱 밀어가며 껍질을 벗겨주세요. 이렇게 안으로 움푹 패인 곳은 잘 안 벗겨질 텐데 나중에 씻을 때 또 따로 긁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벗길 수 있는 부분만 벗겨주세요. 그 다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때 아까 안 벗겨진 부분은 칼로 쓱쓱 긁어주시고, 또 혹시 찍힌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 버려주세요. 이런 건 안쪽에 진흙이 들어가서 먹을 때 맛없어요. 그리고 조금 도톰해야 아삭하게 맛있으니까 0.7 내지 1cm 두께로 썰어주세요. 넉넉한 물에 소금 2분의 1티와 연근 넣고 뒤적여가며 가볍게 씻어주세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해요. 연근은 이제 저분기가 많다 보니까 이대로 붙이면 조금 텁텁하거든요. 보셔요. 물이 뿌옇게 이렇게 변한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전분을 빼줘야지 깔끔하게 만나요. 그리고 채반에 좀 이렇게 펼쳐놓은 다음에 키친타올로 갈아가며 물기를 톡톡톡 닦아주세요. 저염 명란젓 130g 더 넣어줄게요. 맛있는 짭조름한 감칠맛이 연근과 찰떡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염이라서 괜찮은데 혹시 짠 명란을 사용할 때는 물에 살짝 담가주시고, 또 껍질이 들어가면 먹을 때 걸리적거리니까 이렇게 칼로 살짝 칼집을 내준 다음 옆으로 쓱쓱 긁어가며 껍질을 벗겨주세요. 야채의 향과 단맛이 들어가면 요리의 풍미가 한층 더 높아지죠. 쪽파 한두 줄기, 당근 15g, 청양고추 2분의 1개 잘게 썰어 넣어줄 건데 뭐 이거는 필수는 아니니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껍질 벗긴 명란에 썰어놓은 야채들 넣고 후추와 참기름 살짝 넣고 뒤적뒤적 해주세요. 그 다음 연근 비어있는 구멍 사이사이에 명란 양념을 꽉 채워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칼로 적당히 가져온 다음 쓱 밀어주면 된답니다. 그럼 이렇게 알아서 안으로 잘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반죽을 입혀볼게요. 먼저 달걀물이 잘 묻도록 밀가루를 입혀줄 건데 이때 비주얼을 살리기 위해서 뒤쪽만 뿌려주세요. 앞쪽은 밀가루 없이 깔끔해야 나중에 색감도 이쁘고 훨씬 더 맛있게 보인답니다. 그 다음 에어란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른 다음 중불에서 데워주세요. 계란 3개 풀어놓은 달걀물을 연근에 골고루 묻힌 다음 기름이 달궈진 팬에 올려주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중약불과 중불, 인덕션 4 내지 6에서 양면 살짝 노릇하게 익혀주면 된답니다. 연근이 이제 두께감이 있다 보니 불이 너무 세면 안 익고 타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약불로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맛도 없으니 적절히 불 조절 잘 해주세요. 겉면이 갈색빛으로 살짝 노르스름하게 잘 익었으면 정말 때깔 좋은 연근전이 완성되었답니다.